였다. 1월 1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출석한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그 질문에 대답을 했다. 강제추행 견책했습니다. 학부모 건품 수수 견책했습니다. 뇌물수수 견책했습니다. 성추행 경고했습니다. 자, 성실 의무 불복종이죠. 어느 교장이 성실 의무 위반했다고 해서 내린 게 경고였습니다. 그동안 다른 징계에 비춰봤을 때 과도한 징계고 과도한 징계 이면에 교육청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체험학습을 허락한 것이 금품수수나 성추행보다 더 중하냐는 질문. 이게 도저히 이 이상은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일선 학교 교장 선생님 또 선생님들이 견뎌내지를 못한다. 또 학부모가 계속 이걸 이겨내지 못한다. 이렇게 그대로 두었을 때는 학교의 현장에 상당히 어지러움이 온다. 이러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고쳐줘야 할 부분이 있다. 자, 저 뒤에 현직 교사들 몇 분 나와 계십니다.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두 분 와 계신가요? 위로 말씀 한번 해주세요. 너무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아무쪼록 소청 심사, 행정소송 등에서 많은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달에 이 시험을 치렀고 잘 아시겠지만 12월 달에 또 이제 중학생들 일제고사가 예정되어 있었고 또 이번 3월에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가부나 서울시 교육청 입장, 특히 서울시 교육청 입장에서는 지금 이걸 중징계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커지고 전체적으로 이걸 제어할 수 없게 됐다는 판단을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고등학교 시험이라든가 대입 수능도 국가에서 실시하잖아요. 그런데 결시생이 있어도 담임도 징계하지 않고 교장도 징계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선택권을 존중해 주니까. 그런데 일제고사 경우에는 그 중요성을 정부만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교사 학생들이 인정하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권을 존중해 주면 이 시험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라고 하는 강제 수단을 동원해서 간신히 유지하려고 하는 것들이죠. 그럼에도 12월 23일 중학교 1, 2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일제고사에는 전국에 10,000명 이상의 학생이 응시하지 않았다. 최혜원 선생님은 무엇보다 아이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싶었다. 나무는 파손이 우리 선생님 돌려주세요. 밑에는? 근데 애들이 해야 할 말을 지금 스스로 하고 있다. 너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시위도 아이들 눈높이에 맞췄다.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도 데려오고 무지개색 크레파스도 준비했다. 아이들 마음이 응어리지지 않도록 즐겁게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랐다. 투쟁 뭐 늘 심각하고 진지해야 되나요? 이름은요 랄랄라 투쟁이에요. 교단에 선 지 이제 3년. 영화도 왔어. 야, 너는 부쩍부쩍 컸다. 큰일 났다. 그냥 만져봐. 머리 감고 그냥 왔어요. 어울린다, 파마. 잘했어, 파마. 최혜원 선생님은 정말 아이들이 좋았다. 이게 첫날 이제 3월 첫날 애들 보여주는 PPT예요. 이걸 컴퓨터에 이렇게 띄워놓고 있다가 애들 오면 보여줘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를 찾는 거예요. 사진에서. 이렇게 어릴 때 사진이거든요. 저 맞춰봐 그러면 애들이 막 대답을 해요. 그럼 뭐 1번이다 3번이다 그러면은 답을 알려주는 거죠. 이건 제일 많이 맞춰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교실에서 더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최혜원 교사의 고민은 늘 그거였다. 그리고 이거는 나이 맞추기. 이렇게 해서 한참 웃고 나면 긴장이 다 풀어지죠. 그런 말 있잖아요. 인상 팍 찌푸리고 화내라고 애들한테. 그래야 길을 잡는다고.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절망과 막 이런 불안 이런 거보다 아 내가 한 해에 정말 잘하고 싶다 이 선생님과 그런 희망을 담고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좋은 선생님이 되는 것이 어릴 때부터의 꿈이었던 최혜원 선생님은 수업 준비도 열심히 했다. 해마다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교과서를 공부하고 참고글을 더해서 자신만의 수업 계획을 세웠다. 학교는 공부하는 곳,
공부가 재밌고 잘할 수 있어야 교실도 행복했다. 책을 여러 권을 공부를 하고 막 이렇게 단원 살펴보면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하나의 수업을 만들어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술가가 창작을 하는 활동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준비된 수업을 할 때 애들이 막 빨려 들어오고 막 그 60개 넘는 눈동자가 나에게 쏙 들어온다고 느낄 때 그 희열, 그거는 진짜 말할 수가 없죠. 행복한 일이죠. 수업 없는 토요일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직접 체험학습도 다녔다. 자신과의 인연이 두고두고 학창시절을 즐기는 힘이 되길 바랐다. 모두가 똑같은 문제로 시험을 치러야 하는 일제고사. 그 성적이 공개되고 비교된다면 더 이상 행복한 교실은 없을 것이라는 게 최혜원 선생님의 생각이었다. 일제고사가 생겨버리면 평가가 교육 내용을 좌우해요. 그러면 나도 이 평가에 맞는 내용을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국가 수준으로 똑같은 교사들이 양산되겠죠. 또 지필고사를 위한 외우게 하고 잘 찍게 하고 이런 시험 보는 훈련들을 시키게 될 거예요. 그건 저한테 있어서 교사하지 말란 뜻이랑 같아요. 이 시험으로 선의의 경쟁이 유도가 될까? 교실에서 치러지는 시험만으로도 분명히 될 텐데 전국으로 봤을 때는 또 어느 도, 어느 시 뭐 이렇게까지 경쟁이 되겠죠. 우리 강북에 사는 우리 애들은 끊임없이 또 강남 지역이랑 비교를 당하면서 애들이. 그것은 괜한 염려가 아니었다. 2월 16일 교육청별 성적이 공개되자 일부 신문들은 곧바로 순위를 도표화하고 전국 등수를 매겼다. 아이들의 성적이 집값, 부모의 재산과 비교되기도 했다. 결국 전국의 모든 지역교육청이 1등부터 180등까지 일렬로 줄 세워졌다. 정부가 일제고사를 부활시키며 가장 큰 명분으로 내세운 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현황 파악과 지원. 그것은 대통령 공약 사항의 실천이기도 했다. 학업 성취 향상도를 기준으로 우수 학교에는 적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향상 노력이 부족한 학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업 성취 향상도를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배분 기준에도 반영할 것입니다. 다음 날 서울시 교육청이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았다. 학력 미달 학생이 많은 학교에 예산은 지원하겠지만 성적에 따라 교장 교감에게 성과급을 주거나 불이익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교사들 역시 마찬가지. 더욱이 내후년부터는 학교별 성적과 향상도도 공개하기로 했다. 학교장의 입장에서는 우리 학교가 높은 서열이 아니라 낮은 서열로 확인되는 순간 교육청으로부터 상당히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고요. 교장 선생님들이 자기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점수 올려라 이런 요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교사 흔치 않겠죠. 몇 년 후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지난 일제고사에서 적지 않은 학교가 학습 부진 학생들을 시험에서 제외하거나 성적을 누락했다. 일제고사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만 것이다. 우리보다 먼저 일제고사를 보기 시작한 미국. 2002년 NCLB, 이른바 낙오학생 방지법을 통과시킨 이후 일제고사를 치르고 그 결과를 학교평가에 반영해왔다. NCLB가 시행된 지 8년째. 이제 언제 어디서든 미국 전역의 초중고등학교의 성적을 확인할 수 있다. 해마다의 성적은 물론 얼마씩 향상됐는지도 살펴볼 수 있다. All accountability has done is to put this extra lens on that now it's using to compare schools to other schools.
with the expectation that by 2014 all students will be proficient in language arts and math. 단 한 명의 나고 학생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야심찬 프로젝트는 부시 대통령의 선거 캠페인이었다. 많은 유권자들이 지지했고 부시 대통령이 백악관에 입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환상이 깨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